예, 안녕하십니까. 추석 명절 잘 지내셨나 모르겠네요. 예, 오늘 세미나 7을 넘어가려고 하다가 이 지제과 그 진도를 맞추기 위해서 오늘 세미나 7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예, 오늘은 대상의 사물성과 충동의 본질로서의 승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스팅 수준에서 일단 공개되면 찾는 것은 충동의 위치다. 이 다스팅은 바로 충동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락강은 프로이드가 보여준 것처럼 충동은 부부에서 국가에 이르기까지 조화로운 질서 속에서 사회의 다양한 위계 속에서 동료 인간과의 관계를 냉철하게 규제하는 중용에 의해 만족될 수 있는 어떤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밝힌다. 프로이드는 이 충동이라는 것이 만족될 수 있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용에 의해 만족될 수 있는 것, 사회적인 어떤 그 조화로운 질서 속에서 어떤 이 절제나 중용에 의해서 만족될 수 있는 사회적 선, 공동선, 어떤 다수의 그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것과는 전혀 관계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프로이드는. 프로이드는 승화를 갖다가 충동에 붙였어요. 승화를 욕망에 붙이지 않고 충동에 붙였어요. 프로이드의 승화는 본능으로 부적절하게 번역된 단어인 트립의 특정 형태의 만족을 포함하긴 하지만 엄격히 그 드라이브 또는 펄션으로 번역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락강이 트리베가 목표라고 부르는 것, 즉 목표에서 빗나갔다는 사실을 표시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니까 이 본능이라는 것은 이 트리베의 특정 형태를 포함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본능은 엄격히 말하면 펄션이다. 하나의 그 마그마 부글부글 끓는 것 같은 그런 그거죠. 밀어내는 어떤 것이에요. 본능이라는 게. 이 트리베가 찔이라고 부르는 것, 즉 목표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을 표시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본능은 목표에서 벗어나진 않아요. 먹고 싶다 그러면 자기가 먹고 싶은 건 먹는 거고 가고 싶다 그러면 자기가 가고 싶은 곳 가는 거고 예. 그 대변 보러 가는 사람이 소변 보고 만족하고 나올 수 있나요? 아니죠. 대변을 꼭 봐야만 만족하는 것이죠. 승화는 일반적으로 억압된 충동이 만족되는 대체 경제와 구별된다. 억압된 충동이 만족되는 대체 경제. 이게 이제 본능이라고 볼 수 있죠. 징후는 조준의 형태로 드라이브의 끝에 있는 대체를 의미하는 복귀이다.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픈 거는 이 억압된 충동이 돌아오는 것이죠. 그럼 대체 경제 뭐죠? 물질로서의 음식이죠. 여기서 기피의 기능을 참지하지 않고는 억압된 것의 복귀, 즉 본능 차원과 충동의 잠재적 만족 방식으로서의 승화, 즉 충동 차원을 구별하지 못한다. 충동이 자신의 목표가 아닌 다른 곳에서 자신의 목표를 찾는다는 것은 역설이다. 충동은 자신의 목표로서의 다스팅에서 자신의 목표를 찾지 않고 다른 곳에서 자신의 목표를 찾는다. 이게 충동의 역설이라는 거예요. 징후는 일종의 만족에 대한 타입 형성물이다. 프로이드는 초기에 목적의 개념과 대상의 개념을 혼동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목적물은 내가 본능적으로 지향하는 어떤 것이죠. 대상이라는 것은 충동이 지향하는 것인데 충동이 지향하긴 하지만 그 대상이 목적이 아니에요. 대상을 지향하기는 하지만 그 대상이 목적이 아니에요. 요게 바로 본능과 다르다는 거예요. 충동이. 요게 바로 목적 개념과 대상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나르심 인문의 프로이드는 대상에 관한 승화와 이상화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강조한다. 사실 이상화는 주체와 대상을 동일시하는 것에 관련되는 반면 승화는 다르다. 즉 주체는 대상을 동일시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의 결여를 동일시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충동입니다. 주체는 대상을 동일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상을 동일시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주체는 주체의 결여를 동일시하는 것. 이 주체의 결여로 들어가는 게 충동의 목표입니다. 글로벌한 사람은 그 승화, 대체 및 사회적 불안이란 글을 썼는데
여기서 승화의 개념을 사용하는 데 존재하는 특별한 어려움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그것과 함께 수수께끼, 승화의 기능과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승화를 어떤 방식으로 가정할 것인지를 보여드리겠다. 충동의 만족은 그 목적이 있는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역설적이다. 충동이 역설이에요. 예를 들어서 슈테르바처럼 사실상 목적이 바뀌었고 이전에는 성적인 것이었던 것이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 성적 리비도가 탈성화되어 있다는 것으로 충동을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적 리비도가 탈되었다. 없어졌다는 것으로서는 충동을 설명할 수 없어요. 승화라는 건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승화는 탈성애와 전혀 다르다. 클라인식의 설명, 슈테르바처럼 승화를 탈성화로 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클라인처럼 어머니의 팔로스 역할을 하는 것, 이것도 충동의 만족을 설명하기에는 부적합하다. 즉, 어머니의 신체에 대한 수리 작업을 위한 대체 필요성의 상상적 해결책. 어머니의 신체에 뭔가 그 결여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그 몸으로 그 결여를 떼우는 것이죠. 예, 그 자신의 웃음으로, 표정으로, 목소리로 엄마의 결여를 떼우는 거예요. 이게 엄마에게 자기를 팔루스로 바치는 것이죠. 이런 상상적 해결책, 이것으로서 충동의 만족을 설명할 수 없다.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지 감지해야 한다. 예, 충동의 목적, 여전히 자연적인 목적으로 정의되는 목표, 충동의 목적과 다른 만족을 제공하는 이 승화는 단순히 본능이 아니라 타스팅, 대상과의 관계에 있는 한 충동의 진정한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다. 충동의 진정한 본질은 뭐냐? 승화를 요구하고 있는 다스팅이 있다 이거죠. 그러나 대상과 구별되는 한에서 사물에 대해 관계를 갖는다. 예, 이 다스팅과 thing은 좀 차이가 있어요. 다스팅과 thing. 이 다스팅은 뭐냐면 대상이에요. 다스팅은 뭐냐면은 대상의 그 사물성을 얘기하는 거죠. 대상과 대상의 사물성은 구분해야 된다. 그걸 지금 여기서 락강이 주장하는 거예요. 예. 이 충동은 본질적으로 대상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대상의 사물성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상의 승화입니다. 주체 이상적 이미지의 반사로서의 대상은 정확히 말해서 프로이드가 말하고자 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예. 이건 락강이 말하는 주체 이상적 이미지로서의 반사로서의 대상. 이건 상상적 자아죠. 승화는 사물로 승화될 수 있는 대상을 제기한다 이거죠. 예를 들어 궁정풍의 정중한 사랑에 대한 전체 이론은 사실상 결정적이었다. 궁중의 사랑은 무의식, 문학 전체, 이미지 전체가 지탱하는 전통적 무의식의 자취를 남겼고 여성과의 관계에 관한 한 존재한다. 공손한 행동의 규칙은 작은 문학계에서 의도적으로 표현되었고 그 결과 대상에 대한 축하가 가능해졌다. 공손한 행동, 이 여성에 대한 이 공손한 행동. 공손한 행동의 규칙. 이게 대상을 승화시키기 위한
대상을 승화시키기 위한 태도죠. 이것이 문학계에서도 이런 그 공손한 여성에 대한 공손한 행동, 궁정풍 여인에 대한 그 궁정풍 사랑이 문학계에서도 이게 글로 쓰여졌다 이거죠. 표현되었다. 그 결과 대상에 대한 축하가 가능해졌다. 대상에 대한 축하, 대상에 대한 승화가 무엇이어야 되는지가 가능해졌다. 예. 예.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해졌다기보다는 이게 대상에 대해서 승화시키는 것이 궁정풍 사랑에서 여인이라는 그 대상을 승화시키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그 가능성이 열린 거죠. 예.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그 기록이 있다기보다는 대상을 목표의 네트워크로는 미끄러지지 않고 둘러싸이는 한 프로이드 토폴로지에서 정의한 사물의 존엄성으로 성격된다. 예. 대상이 승화되는 것은 이 대상이 목표로 취급되어서는 안 돼요. 대상이 목표가 아니라 그 대상의 사물성이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 사물성이 바로 뭐냐? 주체 결여예요. 주체 결여. 대상은 주체 결여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정중한 사랑, 민내 그리고 다른 모든 형태들 17세기 초의 남성 여성의 소중한 사랑의 순환이 우리 자신을 주기 위해서 발현되는 마지막 현상을 기억하자. 이 17세기의 이 민내, 궁정풍 사랑 이것이 바로 여성에 대한 사랑의 승화된 형태다 이거예요. 그것만큼 여성을 승화시키는 그런 현상은 없었다 이거죠. 이 사건 덕분에 내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대상의 사물로서의 승화이다. 욕망과 윤리적 행동에 대해 말한 것을 참조해야 한다. 수집에서 대상이라 불리는 것은 정신분석학적 대상의 의미와 엄밀히 구분되어야 여기부터는 장이 바뀌어요. 1, 2, 3, 4번까지 있는데 3번이 끝나고 이제 4번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프로이드의 친구였던 르클레르라는 사람의 그 성량값 수집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락강이 분석한 거예요. 분석에서 대상은 어떤 레지스터에서든 충동에 만족을 주는 상상적 고정 지점이다. 대상이라는 것은 충동에 만족을 주는 상상적 고정 지점이다. 상징적 지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상상적 고정 지점이다. 프레베르의 성량값 모험에 대해 얘기해보자. 그것의 장식 구조는 굉장히 만족스럽다. 그러나 이러한 장식이 수집주의의 전부이자 끝은 아니며 수집가 자신이 그곳에서 발견한 만족의 원천도 아니다. 이 장식 자체가 만족의 원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빈 성량값 모음집은 그리고 이것이 핵심이다. 우리가 아마도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 즉 성량값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에어 샤이닝이라는 걸 밝히기 위한 것이다. 결여. 이 속이 텅 비었어요. 이 빈 성량값 모음. 이건 바로 주체의 텅 빔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성량값의 사물성이라는 거죠. 진정으로 인상적인 다중성으로 나타났으므로 사물일 수 있다. 이는 성량값 자체가 사물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수집자는 성량값보다 성량값에 존재하는 사물성에 관심이 있는 이런 형태에 의해서 동기를 찾았다. 대상 너머에 있는 사물성의 발견이 승화이다. 대상 너머에 있는 대상의 사물성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대상의 승화라는 것입니다. 충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충동의 본질은 대상의 사물성을 발견해서 사물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 그것이 승화다. 이거죠. 대상의 사물성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승화예요. 네, 오늘 휴일 마지막 날이지만 오늘 수요일 락강 강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지적과 진도를 마치기 위해서 오늘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남은 한 주간의 나날들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